네, 강프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13일 0.5%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드디어 반등 나왔고요. 22평 회복하는 상황인데, 자, 이걸 보셔야 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지금 시장에 주도주가 있어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이 두 개는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같이 반도체니까. 뭡니까? 신고가 종목군들. 그리고 시세가 나왔었던 시간을 본다면 시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6월달, 7월달 이때부터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시세가 같죠. 6월달, 7월달. 그리고 거의 한 달 반 정도 쉬고 9월 10일경 이후에 강세를 보인 게 대략 한 2달 정도의 강세, 그쵸? 11월 초까지 강세를 보이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이때 구간에 이 직전의 상황, 시세가 나오기 전 요 구간이죠. 하이닉스 시세가 나오기 전 요때, 그쵸? 그리고 삼성전자가 시세가 나오기 전 딱 7월 요때, 요때를 보면 어떻죠? 두산에너빌리티가 먼저 올라갔죠. 자, 무슨 얘기냐? 시장이 신고가를 만들었었던 것, 그건 실제 내용을 보면서 보면 대략 6월달 이후입니다. 이때 뭐가 있었죠? 대선, 그쵸? 자, 근데 대선 이후에 시장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뭐 유동성이 풀릴 수 있다, 또는 이번 정부가 코스피를 5,000포인트를 보내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주식시장은 모든 면에서 선반영한다. 그리고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먼저 올라간 종목군들이 계속 순환매를 돌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오션이나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그렇죠? 하나오션 지금까지도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1월달 두산에너빌리티 신고가 만들었고요. 하나오션 신고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6월달 지나면서, 그리고 또 7월달 지나면서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었죠. 자,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신고가를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먼저 시세를 냈고, 하나오션은 신고가를 11월 달에 만들었지만 1월 달, 2월 달 시세가 나오면서 대략 한 3개월 정도 횡보, 그리고 7, 8월 달 나오면서 신고가, 그리고 삼성전자가 시세 구간에 있었을 때,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세 구간에 있었을 때 횡보하는 구간, 그리고 시장이 폭등하면서 10월 중순 이후 정도 되니까 모두 다 강세를 보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여기 반도체, 그리고 조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이죠. 그리고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리가켄바이오를 포함해서 바이오 종목군들,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이것들이 다 뭐예요? 주도주다. 그리고 순환매를 돌고 있다. 이렇게 순환매를 돌고 있는 종목군들, 정확하게 순환매를 타고 신고가 종목군들만 매매를 했을 때 한 달 동안의 누적 수익입니다. 실제 제 계좌에서 나온 수익이고요. 내 계좌 수익률은 29.8%. 그리고 같은 기간 내 코스피 등락률은 15%. 코스닥 등락률은 6.8%. 자, 무슨 얘기냐? 코스피보다는 2배 정도의 수익이 나왔고요. 코스닥보다는 5배 정도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시장보다 월등히 강한 시세가 나오는 게 종목이죠. 시장이 10% 올라가. 그럼 종목은 30%, 40%씩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면 어때요? 모두 다 신고가 종목군들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실제 계좌에서 매매한 내용들을 보면 어때요? 실제 두 자릿수 수익 구간이 계속 터집니다. 근데 뭐예요? 신고가에 있는 종목군들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자, 두산에너빌리티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이후의 매매 구간, 그리고 여기 9월달 지나면서 다시 매수 구간을 또 잡았죠. 그런 결과 어때요? 시세 구간 또 나오죠. 조정 지나고 여기 13일날 반등이 나왔는데 또 매수 구간을 잡았습니다. 또 얼마? 82,000원에. 종가는 얼마? 83,400원입니다. 올라갔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반등을 확인하는 구간에서만 매수 구간을 잡아도 이렇게 수익 구간이 커질 수 있다. 실제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익 구간을 보면, 그쵸? 7월 31일 날 151%, 쭉 내려보면 7월 1일 날 188%, 모두 신고가 이후에 매매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되고, 가격 위주로 매매를 하자는 건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메인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나오션, 리가켄바이오, 여기서 하이닉스가 시세 구간이 제일 길었습니다. 하이닉스는 23년도부터 계속 상승 추세를 만들어 왔어요. 그러면 상승 추세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적보다 먼저 올라갔었던 구간, 그 이후 25년도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 실적 확인 이후의 구간, 시세 구간, 이건 상승 이파입니다. 실적 확인 이후에. 즉 지금 나오고 있는 하이닉스의 시세 말고는 모두 다 실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승이다.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실적보다 가격이 먼저 뜨거든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원래 주가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하이닉스가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시세가 나온 거 이 내용을 보잖아요. 23년도입니다. 7만원부터 14만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실적을 보면 7.7조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7.7조 원에. 근데 주가는 100% 올랐습니다. 근데 24년도에는 실제 주가의 움직임을 보잖아요. 그러면 자, 어떻습니까? 24년도 7월달 고가를 형성을 했죠. 그리고 계속 조정을 받아요. 25만 원 정도의 고가가 나왔고 14만 4,700원까지 빠지죠. 그리고 등락 구간을 계속 만들죠. 저가에서 실적 확인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략 이 기간이 10달 정도 돼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데 25년도 들어서 다시 고가를 돌파를 했고 24만 원 정도 요 구간이죠. 고가를 돌파했고 살짝 쉰 다음에 다시 횡보, 매물 소화 또 받고 이번 9월 10월달 시세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실적 확인 전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구간에서 시세 구간이 발생을 한 거고, 그리고 실적 확인 후 더 강한 2차 시세가 나온 거죠. 자,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지금 실적 확인 전에 나오고 있는 시세입니다. 앞으로 원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 AI 때문에. 그렇죠. 이것과 관련돼서는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여기 수급에 대한 상황을 보면 그렇게 썩 좋지 못해요. 근데 가격은 버팁니다. 가격은 올라가는 상황에서 계속 매수 주체가 바뀌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고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하면서 붙여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뭐 개인이 매수를 하면 내린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시세가 유지되는지, 그리고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즉 AI에 대한 투자가 지속돼야 원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원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해야 두산에너빌리티의 미래 가치가 좋아질 수 있는 건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실적이 좋고 나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오히려 지금 실적은 나쁘면 나쁠수록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적이 좋게 나오면 나올수록 앞으로의 실적 부담치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실적을 볼 때 하이닉스가 가장 직관적이라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자, 내용 보세요. 하이닉스 실적 23년도에 7.7조 적자를 봤죠. 그럼 24년도에 성장할 수 있는 폭 기준치가 낮아지죠. 근데 HBM이라는 것 때문에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야, 이런 수요가 내년에도 나올까? 이런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25년도 지금 3분기까지 확정치가 나왔으니까 창사 이래 최대 실적에 거의 한 70% 정도 성장한 실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분기까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25년 여기 40조 이상의 영업 이익을 내는 건 거의 확정적이죠. 매출 성장률, 즉 양적 성장도 달성을 했고, 이익 성장률, 질적 성장도 달성을 했습니다.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미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요. 7만 원대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으니까 14만 원을 지켰다는 건 100% 정도의 시세에서 지켰다는 거고, 그리고 14만 원을 기준해서 지금 60만 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몇 배입니까? 4배 정도의 시세가 나온 겁니다. 그럼 7만 원부터 60만 원이니까 거의 10배 가까운 시세가 하이닉스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주식시장은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를 해야, 즉 두산에너빌리티처럼 미래가치가 훼손되지 않은 것, 지금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가치가 훼손되지 않은 것, 그리고 삼성전자처럼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지만 시세를 내고 있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리가켄바이오 이런 것들 보면 어떻습니까? 적자예요. 근데 시세, 신고가 구간 계속 만들죠.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를 해야지만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고, 아까 전에 보셨던 내용처럼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제 제 계좌에서의 움직임입니다. 어때요? 코스피 등락률보다 실제 계좌 수익률은 2배 높다. 코스닥보다는 5배 높다. 이 정도의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 종목군들을 매매했는지,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를 어떻게 매매 구간을 잡았는지도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내용 보시면 11월 13일 어때요? 장중에 두산에너빌리티 반등 확인하는 구간에서 바로 매수 구간 잡았습니다. 바로 즉시 매수 구간을 잡았고 4% 상승 중 6%대까지 높여 잡아라. 아래 호가부터 체결된다. 그렇죠? 즉시 체결시키라는 소리입니다. 밑에 쭉 내려보면 시장에 대한 부분, 뭐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지금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반등 오늘 매수 완료됐다. 13일 기준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강세 종목군들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미국 셧다운 해제가 됐지만 이제부터는 미국의 경제지표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 경제지표가 나왔을 때는 시장에 약간 충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기간 조정 성격이 강합니다. 이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나올 수 있어요. 한국 시장에서.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답이 나왔다. 그리고 그 답을 소통방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매수로 대응한 겁니다. 이번 주 초반부터 이야기를 계속 드려왔었던 것 같고, 목요일날 매수관 잡았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모두 주도 섹터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조선원전, 바이오 반도체, AI 관련주 이 안에서 진행이 되고,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종목단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 잡죠. 그리고 13일날 11월달 들어서 반등 확인하는 날 바로 매수 구간 잡았습니다. 당연히 올라서 끝났고요. 결과 어떻습니까? 7월 1일날 188% 이익 실현했고, 이번에는 이익 실현한 물량이 없고 다시 매수 구간 잡고 있죠. 두산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죠. 로봇주 같은 것도 여기 보시면 AI 관련주에 속합니다. 로봇주 한번 볼게요. 로보티즈 어때요? 매수, 매도 101% 이렇게 수익 구간 터집니다. 이것 어때요? 신고가 구간이죠. 로보티즈 말고 로보스타. 자,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 신고가 또 매매 구간. 9월 달에 15%, 13%, 11월 달에 57%씩 이렇게 수익 구간 터집니다. 어떻습니까?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이 발생했었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여기 소통방에서 쭉 올려서 보시면 로보티즈, 그쵸? 11월 7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내용입니다.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반등 확인하잖아요. 또 들어갑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매수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시장 수익률 대비 2배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체크하고 이해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어떤 상황이든 올라갈만 하면 뭐가 내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되면 야,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수익 구간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151%. 자,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사서 여기 팔고 여기 다시 사고 싶거든요. 이게 안 됩니다. 항상 상승하는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확인하는 이 과정이 없으면 매매가 계속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항상 이 상승장에는 기다리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신고가 종목군들 주도주를 계속 추적을 하고 매수관을 잡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실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일 날 제가 이번 주 들어서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주도주들 매수한다 그랬죠. 두산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닙니다. 알테오젠이나 이런 것들 어때요? 다시 매수관 또 잡았어요.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나 이런 것들, 리가켄바이오 어때요? 또 매수관 또 잡잖아요. 수익 구간이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들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